반갑습니다. 마인드TV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저는 투자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최고의 노후 자산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저는 최고의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은 기본적인 자료는 백만전자님 유튜브 채널에서 우선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최고의 노후 대비 자산인 7가지 이유라는 내용으로 백만전자 채널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금이 적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수료가 없다. 요거 두 개 먼저 살펴볼까요? 자, 세금과 수수료 문제는요. 부동산 같은 경우 노후 자산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자산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많죠. 취득할 때부터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매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소득세도 내야 되고요. 또 팔 때는 또 양도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요즘은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게 가격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45% 이상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매도할 때, 팔 때만 이제 세금이 있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 해가지고 1%가 안 돼요. 0.25% 정도. 거의 세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수료도 있죠. 부동산은 사고 팔 때마다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임차인을 잘 만나면 괜찮지만 또 제대로 못 만나게 되면 매달 따박따박 들어와야 하는 그 임대료가 띄엄띄엄 들어와서 소가리를 할 경우도 있죠. 자, 노후 자산으로 또 많이 활용하는 게 연금인데요. 연금은 연금 수령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적게는 3.3%에서 많게는 5.5%. 그리고 연금 소득세는 또 그 연령에 때 따라서 7%, 6%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떨까요? 매수할 때 약간의 수수료가 있죠. 그 수수료 외에는 어떤 수수료도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관리할 게 없죠. 부동산은 얼마나 관리할 게 많습니까? 세입자 들고 나는 문제도 관리해야 되고요. 수리 같은 것도 관리해야 되고요. 이런저런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물론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신경 쓸 정도도 별로 없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수령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배당금이 계속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상승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그 잉여 현금 자금 그 흐름에 따라서 삼성 같은 경우는 주주 친화적인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래서 배당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인기 지역은 올라가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오피스텔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았는데요. 한 5년 정도는 잘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신규 오피스텔들이 막 생기니까 월세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산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남는 게 없게 돼서 최근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수령액 자체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다면 이제 안정적인 인기 있는 지역에 아파트 같은 이런 상가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삼성전자 그래프 지난 몇십 년간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부동산은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지만 어느 지역이냐 또 어느 물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겠죠. 자, 여섯 번째는 누구나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 최근에 이제 6만원 또 깨져가지고 5만 9천 얼마든가요? 이렇게 6만원만 있으면 한 주를 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나 투자할 수도 없죠. 자, 일곱 번째는 상속이 또 간편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자녀가 만약에 셋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가 참 복잡한데,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뭐 만약에 만주가 있다 그러면 이제 3분의 1씩 그냥 딱 나누면 되니까 상속도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거 뭐 한 1000주, 2000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과연 노후에 안정적인 그런 노후 대책용, 노후 자산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급의 일부를 떼서 매월 적립식으로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빌라 매입할 때 대출을 끼고 했지만 대부분이 집 살 때는 뭐 영끌 해서라도 대출을 끌어다가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죠. 그런데 주식을 살 때는 그런 생각은 잘 안 하더라고요. 자, 만약에 우량한 부동산을 내가 매입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대출을 끌어 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동산만큼 삼성전자 우선주도 우량하다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지 믿음이 없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지만 나는 그래 장기 투자했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 뭐 우량한 부동산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 수익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동산 마련하듯이 한번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할 때 대출 없이 집을 산 사람이 없듯이 만약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정말로 우량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증권금융을 통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저는 이제 재투자를 하거든요. 현재 아마 한 40%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억 정도 내가 삼성전자 우선주에 투자를 한 사람이라면 그 주식 보유한 그 주식 수량을 담보로 해서 40% 정도, 그러니까 2억이니까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8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요즘 6만 원도 안 되니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은 수익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자산 규모가 큽니다. 서울만 해도 뭐 조그마한 빌라 그 하나만 해도 3, 4억씩 가고, 그리고 뭐 2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7, 8억씩 가잖아요. 새로운 거는 뭐 10억씩 가고요. 이렇게 자산 규모가 크니까 10억 투자해서 10%만 올라도 1억이 남으니 뭔가 부동산은 이렇게 큰 이익을 보는 듯한 느낌이 오는데, 주식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안 하거든요. 찔끔찔끔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 월급에서 30, 40만 원, 뭐 50만 원, 뭐 많이 해봐야 100만 원, 이렇게 해봐야 1년 1200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정말로 우량한 자산이고 앞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마련하듯이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좀 더 규모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요. 대출 같은 것이 좀 꺼리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저는 노후 대비했을 때 정말 노후 자산으로 저는 참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배당이 나와서 좋고요. 그리고 배당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기대가 되고요. 또한 지금까지 과거에 그런 그래프상 수익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내다본다면 수익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노후 준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ETF도 일부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제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할 그럴 자료이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 같은 거 활용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정말로 노후에 정말 든든한 자산이 될지 좀 진지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